저희가 뭐 그래서 상을 코앞에 됐는데 좀 늦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신년에 읍면동 다니면서 인사회를 좀 진행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참석해 주신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늦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우리 김포 작년에 24년 했던 성과와 25년 사업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이제 기사를 접하거나 보도자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오늘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연초에 언론 여러분들하고 뵙고 인사하는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작년에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전히 이제 시민들과 각계각층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간담회 또 소통 자리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남은 임기도요 여전히 소통을 많이 진행할 텐데 다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던 김포의 전체적인 도시 브랜드를 끌어오기 위한 큰 사업들에 집중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조금 그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그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삶의 정주 조건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변경해서 집중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있어도 처음 써봐가지고 사실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입니다. 제가 처음에 당선될 때도 5호선 시장이라 불릴 만큼 5호선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그 문제를 22년도에 풀어서 해결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동 예타 중에 있고 그리고 2호선, 9호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돌려서 김포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서 이제는 철도교통이 원활한 오히려 교통 발달의 철도교통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보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서울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된 경우가 법정 계획이 반영이 되면 보통 확정이라고 확정됐고요. 2호선, 9호선 저희가 용역을 돌려서 지금 25년 도에 올해 말이죠. 5차 단일교통망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과 관련해서 사실 금단을 제외하지 못한 것이 참 유감이긴 한데 다만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인천과 김포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단목도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대광이 조정안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2호선 신정 지선 연장 그리고 9호선 연장 노선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연말에 올해 연말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 5차 광역교통망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2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호촌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풍무동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풍무동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호선이 이제 사업이 시작하고 그러면은 9호선은 좀 더 본격적으로 추후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9호선 같은 경우에 5호선의 그 노선을 대부분 공유해서 갑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노선을 공유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대폭 적게 들어서 어쩌면 5호선이 확정됐죠. 5호선이 사업 시작하면 그때 저희가 5호선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도시철도 혼잡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지역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분양 6편선 도입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국비도 약 한 140억 정도 지원받아서 차량 지원에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분 30초로 운행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차량들이 다 들어오면 2분 10초 정도로 당기면 지금보다도 이제 수송 그 혼잡률 정도가 기대하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했던 뭐 70분 A, B, C, D, EF까지 있던 버스, 그리고 소방행 버스,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 정차가 됐지만 70분 C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가 많이 높아서 이 버스들을 저희가 또 노선버스로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도시계획을 하면서 70만 대도시 준비합니다만 인구라는 것이 유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정주 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지나면 도시는 어차피 낡고 헐고 그러면 인구는 한정돼 있고 그럼 또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정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오래도록 김포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보자 해서 3일 편의 시설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평생학습관을 운양 복합환승센터로 옮겨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양천, 화성, 대구, 중교교 이용할 기회가 좀 필요하도록 그렇게 좀 운양역 환승센터의 평생학습관을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료센터가 이제 전국 최초로 운영해서 최근 그 반려문화도 높아지고 반려인구도 많아지는데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를 만들어서 가급적 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김포, 그래서 김포에 오래도록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만들었던 운전면허센터죠.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센터도 운양역 환승센터에 들어가서 올해 작년에 개소하고 약 한 22,000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좀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주로 이제 강서구까지 가서 강서 시험장이나 상암을 가서 했던 그 운전면허 관련된 시험들을 김포에서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단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가 굉장히 높아지도록 저희가 작년에 개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직 하지 못했지만 김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하천수로 약 한 55개에서 186km를 저희가 물길을 잇는 건 아니고요. 뭐 끊어진 물길은 있습니다만은 물길들을 옮겨갈 수 있는, 옮겨서 다닐 수 있는 수변길들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계양천 벚꽃길이라든지 이쪽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체 김포에 있는 186km에 이르는 수변길을 잘 다듬어서 제주도에는 둘레길이 있다면 올레길이 있다면 김포에는 수변 산책길이 있다. 이런 정도의 버전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차장 문제, 김포가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에 관해서 심각해서 저희가 뭐 계속 사호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주차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작년에 장기동에 한강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례동, 그 다음에 풍무동, 양천역 등 아직까지도 이제 주차하는 심각한 곳에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계속 조성해서 편리한 주차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작년에 일단 먼저 장기동에 한강중앙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육아 인프라 권역적 확충을 위해서 풍무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풍무분소를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이거 육종기를 통한
추가 지금 개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김포 구촌에 이제 김포 만화도서관을 개관했고요. 여기는 제 시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주로 KB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있는데 제 시비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들을 끌고 와서 함께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포 만화도서관을 만들었고 작년에 또 이제 통진업 구업청사 자리에 임시지만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다문화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발표는 앞서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이제 첨단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컴팩트 시티 뭐 다들 진행 과정도 궁금하실 텐데 컴팩트 시티 221만 평을 올해 상반기 전에 6월 정도에 이제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대포지구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지역이죠. 뭐 이런저런 사업도 실패했는데 작년에 이제 환경재정 복합혁신단지로 해서 예타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26년도에 지구의 승인 계획이 수립돼서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5호선이 뭐 시간만 지나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컴팩트 시티 만든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신도시 준비할 때 다른 곳은 다 탈락하고 저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호선 때문이었죠. 저희가 5호선에 대한 성공률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 바로 저 컴팩트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컴팩트 시티를 발표를 시켰고요. 그 덕분에 5호선도 사업성 높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호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선제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 허들을 넘기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연장, 5호선 김포 연장이나 컴팩트 시티가 정말 정부가 주어진 일방적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김포시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로서 얻어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김포가 예전에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작년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국비를 약 한 30억씩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하성고도 있었는데 하성고는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해서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강 신도시보다 문종 신도시가 낫다 이런 말씀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 왜 낫냐 그랬더니 운정고등학교가 자공가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운정고등학교는 운정은 자공고가 하나지만 김포는 자공고가 2개입니다. 그럼 오히려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 대명항 쪽에 국가 예비어항이죠. 국가하고 지정된 건 아니지만 예비어항으로 지정되어서 총 국비를 포함해서 867억 원을 투자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노력했던 대명항 종합계획, 우리가 김포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로 생각했던 대명항 개발들이 그동안 참 지지부진했던 면이 많았는데 이 국가의항으로 예비 지정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김포 대명항이 좀 정말 제대로 된 관광항 또는 국가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좀 드렸고요. 25년에 이제 주로 수업을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2국을 늘렸습니다. 2국 3과 4팀을 확대 개편했고 그리고 예전에 기조실도 있었지만 자치행정국을 원래 기조실과 통합했다가 자치행정국 다시 또
독립을 시키고 앞서 말한 우리 김포의 중요한 과제들을 위해서 미래 전략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을 안전기획관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여전히 부시장 직할로 해서 안전 문제를 국산하가 아니라 부시장께서 직접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25년도에도 좀 전에 이제 같은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5호선은 곧 6월달 이전에 예타가 나오면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5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확대했고요. 그다음 출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출근 급행버스 70번 CD도 저희가 이용해 보니까 이건 노선버스로 변경해서 서울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김포공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서울과 협의해서 서울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가 A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협버스도 몇몇 노선 조정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싸지건 우리가 5호선이라든지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라든지 GTX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쉽지만 GTX A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버스 노선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곽탕에 있다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외에는 일부 다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인천에 있는 구간이 좀 불개통된 상태인데요. 제가 이게 27년 이제 개통, 28년 개통이 되면 김포에서 이제 경기 북부를 거쳐서 영동이나 그다음에 남쪽이나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양광역고속도로도 여전히 좀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신도시를 지나는 부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라서 사실 또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컴팩트 시티하고 환경재생 복합단지 발표났죠. 이제 저희가 지구 지정됐고 그다음에 지구단계 수립하고 승인받고 이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컴팩트 시티는 5호선 개통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년 말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고요. 내년까지는 또 그 환경재생 복합단지도 계획 수립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교육 특구도 됐고 자율공립부도 됐습니다만은 그걸 거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학교가 김포대학도 있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 연세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란 전문수 우리가 제공하는 수업의 질이나 교육기술을 많이 높여보려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 교과 과정에 이제 공대가 참여해서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 돌봄센터도 많이 이제 늘리고 있는데 통진업 같은 경우에는 과학 특화 돌봄센터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양동은 이제 반다비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좀 스포츠로 좀 특화된 돌봄센터 그리고 구례동은 다문화 가족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있어서 제2외국 특화 돌봄센터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야간도시팀을 특별히 독립시켜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도시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우리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낮 시간보다는 그 야간에 대한 그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도시 건설의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야간 도시를 조성하자고 해서 평생학습관 야간 강력 개설, 그다음에 도서관 야간 개설, 체육시설도 야간으로 개설, 공공시내 약국도 만들고요. 주차장에도 야간에는 주를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한다기보다는 낮에 주로 활동을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도 충분히 다른 행정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은 그 지역은 야간에도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섹터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야간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투 시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컴팩트 시티에 이제 UAM 환성복합센터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원래 UAM 조례도 만들고 시작했습니다만은 CIO 예산이 조금 편성된 연구 용역이 늦어지는 답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컴팩트 시티가 조성될 때까지는 해서 저희가 UAM 산업을 좀 유치를 하고 지금 환성센터에서 UAM 이착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뿐만 아니라 항공교통도 편리한 김포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버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지금도 1단계에서는 저희가 누락되긴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선착장 문제도 있고 해서 1단계에서 빠졌습니다만, 지금 2단계에서 한강 김포까지 연장하는 아라뱃길 간문 바깥이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한강버스, 리버버스 준비 중에 있고요. 서울시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도시철도 혼잡도가 아주 문제됐을 때 또 다른 수단교통을 얘기했던 수중 양육버스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곡 수중고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한강 신도시나 여기까지 유주버스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실용성 측면에서 수중 양육버스가 낫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선도 찾아가지고 저희 시가 이천버스 최초 도입 도시였던 것처럼 어쩌면 상용화된 수중 양육버스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또한 이 또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많이 신경 쓰는 분야가 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다들 보셨듯이 이제 라벤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서 연인원 10만 명이 왔다 가는 그런 큰 라벤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벤 축제가 이제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볼 생각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봤던 중공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처음 했던 것이 이제 도끼 축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도가 도끼 모양이라든지 열쇠 모양이라든지 형태뿐만 아니라 중공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구상소이기 때문에 이 도끼를 통해서 지구상소를 현대적 의미로 재현하는 누군가에게 소원을 말하고 호소하고 답도 받는 그런 현대적 의미로 좀 해석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끼 축제, 가칭 도끼 축제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브랜드화해서 특색이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라베인 벚꽃축제 매년 합니다. 계양천에서도 물론 윤중로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 시민들이 사랑하는 벚꽃축제, 그리고 인근 도시에서 올 수 있는 벚꽃축제를 계속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아라마린 페스티벌,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해병대, 그 해병대 군사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제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해병대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병대 문화축제 포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사단이 하고 있는 해병대 축제와는 또 다른 해병 2사단이 예전에 이제 베트남 파병했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살려서 특색 있는 해병대 축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오래 사신 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백꽃, 그 다음에 황금들녘, 김포와 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다른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가까이 있는 이 김포를 찾고 김포에서 소비하고 김포시를 알고 김포시 브랜드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김포 미디어 아트 센터가 아트센터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종 뭐 말티즈라든지 클림트 같은 미디어 아트를 무료로 지금 AI로 생성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기시고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여기서 청소년들이 미디어 아트라든지 미디어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조성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담도서관이 4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또 체계도시로 선정됐고 해서 모담도서관 개관을 통해서 올해 체계도시가 김포시가 선정된 기념으로 많은 시민들이 책과 접할 수 있고 출판과 접하고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중 다양한 행사들 진행하고요. 기존의 어느 어떤 체계도시 축제보다도 좀 더 융성하고 빛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철책 개방 문제, 철책 제거 문제도 계속 문제되어 왔는데 저희가 당장 철책 제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군부대에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개방을 하기로 했고 개방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철책이 있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방과 길을 만드는 것은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환경청과 협의해서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애기봉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최근에 김포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도 애기봉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인가 이제 애기봉이 2021년도 개장 이래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만 명 관광객을 돌파했고 문체부에서 이제 경기 대표 사업으로 지역 거점형 관광개발 사업을 문체부에서 3군데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한 군데씩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시를 추천했습니다. 다른 시와 경합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시가 돼서 우리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에서 추천된 도시와 경합을 해서 문체부에서 최종 선정되면 국비가 약 60억 정도 지원되면 애기봉에 이제 아마 좀 더 많은 시설들을 보강하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애기봉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기봉 관련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국비를 사와서 저희가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유치하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평일날 100명, 150명 오다가 평일에 600에서 1000명 오시고요. 주말에 400명 오시다가 지금 2000명 넘게 옵니다. 해병대와 지금 평일 하루 인원을 지금 2000명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약 한 3000명까지, 4000명까지 좀 늘려서 입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봉 스타벅스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임진각도 신청했고 오두산 전망대도 신청했는데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애기봉은 초기에 이제 실무진 갔을 때도 거절당했었고요.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애기봉을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다. 물론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아무도 공모를 안 들어옵니다. 애기봉 스타벅스 외에. 왜냐하면 여기가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켰는데 스타벅스도 처음에 자기들도 반신반의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안보 관광지로 굉장히 좀 유명하게 됐고
여기가 세계, 전 세계 유일하게 북한에 보이는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이 스타벅스 쪽에서도 지금 애기봉 스타벅스는 가장 가봐야 할 곳, 10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기봉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벅스를 유치해서 스타벅스 돈 벌리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애기봉을 세계적인 관광,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데 이 좋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스타벅스를 활용한 것이고요. 그 스타벅스 때문에 인지도를 높아졌다면 이제는 스타벅스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 굿즈, 그 다음에 우리 하성, 물건, 그걸 김포 곳곳에 애기봉을 찾는 분들이 여기서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경제에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지,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런 효과가 봄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작년은 아니고 이번에 바로 주말까지 진행됐던 그 뮤지컬 애기봉, 다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회까지 하는 동안에 첫 회 빼고는 거의 매진됐습니다. 그 반응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첫 수대 다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애기봉 뮤지컬을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애기봉에 지금 전시장 전망대에 있는데 공연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가 애기봉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지금 애기봉에 이제 공연장은 없지만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아트홀에서 6회 공연을 했습니다. 워낙 매진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공연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재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서울과의 통합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차까지 하고 5차 준비하는 과정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중단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서울과의 통합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전에 12일이죠. 서울시장도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실질적인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와 협의가 계속 좀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많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포의 각종 도시개발, 그다음 인하대병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연초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딱히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김포시가 재정적으로나 이제 도시의 완성도 측면에서 어느 도시 못지않은 어니북도 다른 도시가 훌륭한 그런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참 조금 제대로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 대우를 다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지를 받긴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중복된 게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도 행정권 협의회장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근데 아르베길 활성화 사업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제 윤상호 씨가 물으셨는데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환경부에서 이제 수운이라는 우리가 물량이라는 이걸 갖다 유치하겠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고 관광지화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연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르베길 활성화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석 기자님 말씀 주셨던 월급 공수대는 20년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군사 시설이 많이 있고 지금 많이 좀 유적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서 군사 시설과 군부대 협의 통해서 군사 시설부터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실무진들은 여러 번 다녀와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 꼭 가보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철책 제거 사업은 좀 전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책을 저희가 제거가 되면 이제 감시 장비라는 것들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협의가 끝나면 철책이 제거는 될 텐데 저는 전략적으로 전체 제거보다는 일부는 남겨둘 생각입니다. 이 철책 또한 우리가 역사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다만 그 한강을 이제 시민공원화 만드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 수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 한강청하고 한강수계 계획을 반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분이 특별보전구역, 일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구역이나 이런 근린 시설이 가능한 친수구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강수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쉽지만 일단 철책을 열고 들어가서 길을 통해서 데크길을 통해서 한강을 접할 수 있는 산책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국일 기자님 설명으로 이거 물으신 답변을 드리는데 취임의 가장 큰 성과 세 가지가 뭐냐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5호선 당연히 5호선 확정한 것이 제일 큰 성과고요. 컴팩트 시티도 결부해서 220만 평 조성하면서 저희가 600만 평 신도시를 완성시킬 정도의 신도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고. 그리고는 대꽃지구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기봉입니다. 애기봉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애기봉에 투자하고 돈은 많이 못했지만 정말 프로그램 투자해서 애기봉을 그래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앞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었느냐 세 가지 정도 물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 우선적으로 청기 사업이 뭐냐고 또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변길 그다음에 그 한강 철책 개방과 같은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 시설들 이 부분들을 조성하는 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헬로TV 김진재 기자님 물으셨던